다녀올게. 밤콩 10방 남아있길 바라야지. 윤식은 주방 창가에 선 아내를 향해 말을 건넸다. 아내는 모락모락 힘이 오르는 머그컵을 내려놓고 돌아보며 웃었다. 거기 사장님이 당신 오는 시간엔 하나 꼭 남겨두신다면서. 그거야 뭐 내 커피 맛을 알아줬으니까. 그래요, 그래요. 우리 집 자랑스러운 로스터님. 조심히 다녀와요. 윤식은 문을 나서며 손을 흔들었다. 오래된 경차, 회색 레인은 그의 성격처럼 조용하고 묵직하게 아침 안개 속을 달렸다. 차 안엔 은은한 커피 향이 배어 있었다. 카페 안 로스팅기에서 막곡가는 콩들 덕분이었다. 라디오에서는 어젯밤 내린 비 소식을 전하며 오늘은 맑겠다고 했다. 다행이네. 햇살 아래 마시는 아메리카노가 더 맛있거든.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윤식은 바닷길을 따라 읍내로 향했다. 서귀포의 4월 해안도로엔 분홍빛 야생화가 피어 있었다. 속도를 줄여 창문을 조금 내리자 짭짤한 바닷바람이 코끝을 스쳤다. 골목길에 접어들자 익숙한 빵집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윤스 베이커리. 작은 간판 아래 유리창 너머로는 반죽을 굽는 사장님의 뒷모습이 보였다. 윤식은 빵집 바로 앞 잠시 정차할 수 있는 갓길에 차를 세웠다. 기어를 중립에 놓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기자마자 휴대폰이 울렸다. 여보세요? 설탕 사는 거 잊지 마요. 빵집 옆 슈퍼에 들러서. 당신 눈치가 벌써 거기쯤 도착했을 것 같다고 알려줬군. 이젠 빵보다 설탕이 더 귀한 물건이라니까요. 끊어요. 통화를 끄는 윤식은 미소 지었다. 그 순간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차량이 흔들렸다. 뭐야? 뒤를 돌아보니 검은 벤츠 SUV 한 대가 자신의 차량 뒷범퍼에 바짝 붙어 서 있었다. 잠시 후 운전석에서 한 여성이 내렸다. 굵은 선글라스, 새빨간 립스틱, 반짝이는 하이힐. 그녀는 윤식의 차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가 주차장이에요. 도로 한복판에 이렇게 세우면 어떡하자는 거죠? 윤식은 차에서 천천히 내렸다. 여긴 주정차 가능한 구역이고 잠깐 빵을 사러. 말도 안 돼. 아예 안 보였어요. 이 조그만 차. 시골차가 여기 도심에서 이러면 안 되죠. 지금 들이받으신 건 들이받긴 누가요? 당신이 갑자기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녀는 벌써 경찰에 전화를 걸고 있었다. 윤식은 난처한 얼굴로 머리를 긁적였다. 블랙박스 꺼내 보시겠어요? 그게. 여성은 살짝 시선을 돌렸다. 당신이 꺼내세요. 증거 있으면. 제 것도 어젯밤 전선 정리하다 뺐는데. 이윽고 현장에 경찰이 도착했다. 순찰차에서 내린 이는 젊은 여성이었다. 짧은 단발머리에 침착한 눈빛을 지닌 경찰 오현경. 그녀는 양측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양쪽 차량 다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럼 내일 오전에 다시 이 자리에 모여 상황을 재구성하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네. 좋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그녀가 떠난 뒤에도 윤식은 한참을 서 있었다. 빵집 사장이 조심스레 문을 열고 나왔다. 윤식 씨 괜찮으세요? 빵은 아직 있나? 하나 남아 있어요. 미리 챙겨놨어요. 역시 당신밖에 없네. 윤식은 밤콩 식빵 봉투를 조심스레 들고 차에 올랐다. 돌아가는 길, 차창 밖으로 뻗은 귤밭 너머로 해가 비치기 시작했다. 그는 중얼거렸다. 참, 어처구니 없는 아침이었네. 내일은 좀 다른 모습으로 가야겠어. 당신 차 때문에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요? 여성은 힐을 신은 발끝을 딱딱 바닥에 내리찍으며 소리를 질렀다. 이 조그만 차가 여기 골목 한가운데 떡하니 세워져 있으니 누가 보겠어요? 블랙박스엔 당신이 갑자기 끼어든 것처럼 나올 거예요. 윤식은 조용히 운전석 문을 닫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숨을 가다듬듯 입을 열었다. 제가 이 자리에 정차한 지 3분은 됐습니다. 여기 표시 보이시죠?
잠시 주정차 가는 구역입니다. 무슨 주정차, 이런 시골 차 타고 도시에 오면 길 눈도 없는 거예요? 그녀의 말투는 분명히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이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1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고개를 숙였다. 엄마, 그만해. 도현아, 조용히 해. 지금 중요한 순간이야. 저기요. 윤식은 눈길을 피하지 않고 말했다. 아이 앞에서 말 조심 좀 하시죠. 과하게 흥분하시는 것 같습니다. 흥분, 지금 피해자는 나라고요. 내 차 보셨어요? 범퍼에 긁힘 생겼어요. 고급차예요. 이거 몇 천짜리라고요. 그녀는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이건 분명 보험 처리해야겠어요. 아니, 경찰부터 부를게요. 당신같이 거짓말하는 사람 상대하기 싫으니까. 거짓말이라뇨. 됐고요. 경찰 부릅니다. 통화 버튼을 누른 그녀는 전화기 너머로 목소리를 높였다. 네, 경찰이죠. 지금 사고가 났는데요. 상대방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해요. 위치는 서귀포 중앙시장 입구입니다. 빨리 와주세요. 도현이라는 아이가 조용히 말했다. 근데 우리가 박았잖아. 도현아, 엄마가 지금 처리하고 있다니까. 조용히 있어. 잠시 후 순찰차 한 대가 골목 끝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차량에서 내린 경찰은 어제와 같은 여성 오현경이었다. 그녀는 주변을 빠르게 살피고 양쪽 차를 차분히 확인했다. 양쪽 다 블랙박스 영상은 없다고 하셨죠. 예, 제 블랙박스는 어젯밤 정리하다가 선이 빠졌습니다. 윤식이 말했다. 저도 잠깐 화장실 다녀오는 사이에 이런 일이. 이선주는 어깨를 으쓱였다. 그러면 내일 오전 2분 시간 되시면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오늘과 같은 시간에요. 그때 상황을 재구성해보죠. 알겠습니다. 윤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저 진짜 바쁜 사람이에요. 내일도 이러면 곤란한데. 이선주는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경찰이 자리를 떠난 뒤에도 잠시 정적이 흘렀다. 도현이 살짝 고개를 들었다. 할아버지, 미안해요. 도현아. 이선주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갈라졌지만 윤식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괜찮다. 아이가 사과할 일은 아니야. 그리고 천천히 차에 올라탔다. 그녀는 그 자리에 멈춰서 있었고 윤식은 조용히 시동을 걸었다. 차창 너머로 시장의 간판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윤식은 한 손으로 봉지에 담긴 밤콩 식빵을 만지작거렸다. 내일은 내 방식으로 말해볼까. 속으로 그렇게 중얼이며 골목을 빠져나갔다. 정차 중이었다니까요. 제 차는 이미 브레이크를 채운 상태였어요. 시동도 껐고요. 윤식은 천천히 말했지만 목소리엔 분명한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웃기시네. 그럼 제가 일부러 받았다는 거예요? 이선주는 양팔을 가슴 앞에 모으고 고개를 휙 돌렸다. 그쪽 차가 불쑥 멈추니까 내가 미처 못 본 거죠. 도로에서 그렇게 갑자기 서는 게 어딨어요? 갑자기 멈춘 게 아니라 처음부터 서 있었어요. 됐고요. 증거 있어요? 블랙박스 영상이라도 있냐고요.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쪽도 없지 않습니까? 내가 없다고 내 잘못은 아니죠. 그리고 제 차는요. 몇 천만 원짜리예요. 범퍼 수리만 해도 꽤 나와요. 시골차 한 대가 망가진 건 안타깝지만 현실은 현실이에요. 시골차라고 해서 얕보지 마세요. 그 순간 조용히 뒷좌석에 앉아있던 도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지 차 움직이지 않았어요. 엄마가 그냥. 도현이 너 조용히 해. 이선주는 날카롭게 아이를 끊었다. 도현은 입술을 꾹 가물고 고개를 숙였다. 아이 말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세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제대로 못 본 걸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방금 들으셨죠? 아이가 정확히 말했어요. 저 애는 아직 어려요. 상황 판단을 못 한다고요. 윤식은 더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러고는 도현을 바라봤다. 괜찮다. 말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돼. 도현은 눈망울을 흔들며 윤식을 올려다봤다. 그 눈빛엔 죄책감이 가득 담겨 있었다. 곧이어 순찰차가 골목을 들어섰고 오현경이 차에서 내렸다. 상황을 살핀 그녀는 익숙한 듯 조용히 다가왔다. 두 분, 안녕하세요. 어제 출동했던 경찰 오현경입니다. 다시 한번 상황을 확인하려고 왔습니다. 경찰관님, 이분이 자꾸 제가 잘못했다고 하시는데요. 솔직히 제가 보기엔 이분이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은 거예요. 그 바람에 제가 못 보고 들이받은 거죠. 이선주의 말에 오현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시작했다. 그래서요. 블랙박스 영상은 두 분 모두 없으신 거 맞으시죠? 예. 없습니다. 그럼 정차 상태였다는 건 어떻게 증명하시건가요? 이선주의 질문에 오현경은 말을 아꼈다. 그녀는 조용히 차량의 위치, 도로 표시, CCTV 가는 구역을 훑어본 후 다시 입을 열었다. 당장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은 없고 주변 상점 CCTV도 방향이 바깥쪽이라 차 사고 지점은 안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내일 다시 똑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재현을 해보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재현이요? 예. 도로 상황과 차량 배치를 바탕으로 양쪽 주장을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상관없습니다. 윤식이 먼저 말했다. 네, 하죠 뭐. 이거 빨리 끝내야 하니까요. 이선주는 무심하게 말했지만 얼굴에 불안이 스쳤다. 그녀는 갑자기 윤식을 돌아보며 말했다. 근데 말이죠. 이런 건 결국 보험으로 처리되는 거잖아요. 괜히 감정 소모할 필요 있나요? 감정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요? 아이 앞에서 진실을 지키는 일. 이선주는 말문이 막혔다. 도현은 눈을 크게 뜨고 윤식을 바라보다 시선을 피했다. 내일 봅시다. 윤식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며 차로 돌아갔다. 오현경은 그를 향해 짧게 인사를 건넸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도현은 가만히 엄마 옆에서 차를 타며 마지막으로 윤식을 다시 돌아봤다. 짧은 눈빛, 미안함, 말 못한 진심, 그리고 어린 마음 속 무거운 비밀 하나. 윤식 씨, 괜찮아요? 빵집 사장 은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별일 아니야. 그냥 황당한 일 하나 겪은 거지. 윤식은 식빵 봉투를 품에 안은 채 빙긋이 웃었다. 그 사람 말이 좀 심했어요. 시골차, 굴러온 사람 듣는 제가 다 속이 뒤집히던데요. 그러게요. 윤식은 짧게 대답하고는 골목 끝을 바라보았다. 검은 SUV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오후 내내 카페 안은 평소와 다름없이 잔잔했다. 그러나 윤식의 손놀림은 어딘가 묻었고 커피콩을 고르는 그의 시선은 자주 멈췄다. 내일 그 사람 다시 만나면 뭐라고 하지? 그는 로스터기 앞에 앉아 구운 원두를 손으로 뒤적이며 중얼거렸다. 사과는커녕 아이 앞에서 거짓말이라니. 도현이 눈이, 그 눈빛이 아직도 아른거리네. 늦은 밤 손님이 모두 떠난 카페에서 윤식은 뒤쪽 창고 문을 열었다. 오래간만이네. 거친 먼지 냄새 속에서 철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리고 작은 차고 안 회색 덮개에 덮여 있던 실루엣이 드러났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덮개를 걷었다. 그래, 너 아직도 이 안에 있었지. 조명이 희미하게 비춘 두 곳에는 곡선미가 아름다운 고전 스포츠카, 짙은 녹색의 제규어 E-타입이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광택은 바랬지만 윤식의 손길이 닿자 금방이라도 도로 위를 달릴 듯 윤기와 존재감을 드러냈다. 너만 보면 다들 눈빛이 달라지더라. 예전 회사 사람들, 손님들 모두 말은 안 해도 말이야 말보다 무서운 게 눈빛이었지. 윤식은 후드를 열어 엔진을 살폈다. 부드럽게 닦여진 실린더, 손때 묻은 배선들. 그는 여전히 꼼꼼히 관리되어 있는 그 속을 보며 낮에 들은 말들을 되짚었다. 도현이 참 맑은 눈이었어.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야. 뭐가 잘못됐는지.
그는 천천히 운전석 문을 열었다.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해. 아무리 감췄어도 눈빛은 숨기지 못하더라.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자 낮고 묵직한 엔진음이 차고를 울렸다. 그 소리는 오랜 시간 침묵한 그의 속마음을 두드리는 듯 조용히 그러나 깊게 퍼져갔다. 카페의 유리창 너머로 별빛이 희미하게 스며들고 있었다. 윤식은 손으로 조수석 시트를 가볍게 두드렸다. 내일은 너랑 가자. 한 번쯤은 겉보다 안을 보게 만들어줘야지. 그의 눈빛은 어딘가 단단하고 잔잔했다. 누군가를 꾸짖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켜온 삶의 방식에 대한 작고 조용한 선언처럼. 어머, 저 차 뭐야? 이선주는 선글라스를 천천히 내렸다. 도현은 엄마 뒤로 반쯤 숨은 채 멀리서 다가오는 자동차를 바라보다 눈을 동그랗게 떴다. 깊고 낮은 엔진음, 빛을 부드럽게 반사하는 곡선, 오래된 듯 고풍스러우면서도 어떤 차보다 단단해 보이는 존재감. 제규어 이타입이네. 저거 지금 얼마짜린지 알긴 하나? 이선주의 곁에 서 있던 남자가 말했다. 40대 중반, 반듯한 수트 차림에 명품 시계가 빛났다. 그의 이름은 김도진, 이선주의 후원사 디오셀의 이사. 겉으론 말없이 서 있었지만 차에서 내린 인물을 보는 순간 입꼬리가 경직됐다. 잠깐만 저분 혹시 아니 설마. 그는 한 발 앞으로 다가갔다. 윤식은 조용히 차에서 내렸다. 베이지색 재킷에 린넨 셔츠, 평소처럼 단정한 차림이었지만 그의 등 뒤로 보이는 재규어는 그를 전혀 다른 인물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오랜만이네요, 김 이사. 윤식의 목소리는 낮고 평온했지만 그 말에 도진의 얼굴이 굳었다. 과 과장님 아니, 실장님 아니, 지금은 그냥 강윤식입니다. 커피 볶으며 조용히 사는 사람. 윤식은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선주는 당황한 듯 도진을 바라보았다. 두 분 아세요? 아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처음 입사했을 때 내 윗사람이셨어. 그때 차도 저 재규어 그대로였고. 도진은 낮게 말했다. 진짜 몰랐네. 제주 내려가셨다는 얘기만 들었는데 어제는 시골차 운전하는 사람이라더니 오늘은 말을 아끼시네요. 윤식의 말에 이선주의 눈이 동그래졌다. 시골차 아니, 그게 그냥 제가 어제는 너무 당황해서. 그럴 수 있죠. 놀라면 말이 앞서기도 하니까요. 도현은 어깨를 움츠리다가 조심스레 앞으로 나섰다. 할아버지, 차 멋져요. 고마워. 너한테 칭찬받으니 기분이 좋네. 윤식은 무릎을 굽혀 도현의 눈높이에 맞췄다. 그런데 어제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는 기억나지?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엄마가 할아버지가 박았다고 하라고 했어요. 이선주는 입을 틀어 막았다. 도현아, 그건 그냥 어른들끼리. 하지만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학교에서 배웠어요. 엄마도 전에 그랬잖아.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다. 그 소리에 주변이 조용해졌다. 오현경이 도착한 건 바로 그때였다. 그녀는 상황을 훑더니 조용히 말했다. 오늘은 말보다 분위기가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네요. 윤식은 가볍게 인사했다. 이 자리에 다시 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요. 근데 이 상황 보고만 있어도 사건 정리가 되네요. 그녀는 수첩을 접으며 조용히 말했다. 이선주 씨, 아이 앞에서의 언행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오늘 좀 느끼셨을 겁니다. 이선주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도진이 작게 한숨을 쉬었다. 실장님, 이런 모습은 처음 봅니다. 지금도 여전히 멋지시네요. 멋은 필요 없습니다. 대신 진실은 필요하죠. 윤식은 도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차로 향했다. 도현이 그를 붙잡았다. 할아버지, 다음에 또 차 보여줄 수 있어요? 언제든지. 약속할게. 윤식은 웃으며 말한 뒤 조용히 재규어의 문을 열었다. 이선주는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다. 선글라스 너머로 처음으로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엄마가 시켰어요. 도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바람결에도 사라지지 않을 만큼 분명했다. 순간 골목 전체가 조용해졌다. 구경 삼아 서 있던 해인들도, 오현경도, 그리고 윤식도 말없이 그 아이를 바라봤다. 이선주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도현아, 그건 엄마가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도현이 엄마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할아버지는 멈춰 있었는데 우리 차가 박았잖아. 엄마가 화내지 말고 그냥 솔직히 말하자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선주의 입술이 떨렸다.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도지는 말없이 그 옆에서 상황을 지켜보았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다. 선주 씨, 지금은 변명하지 마요. 도현이보다 못한 어른이 되는 거니까. 윤식은 도현을 향해 다가갔다. 말해줘서 고맙다. 그는 도현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다. 용기 낸 거 대단한 일이야. 어른이 되어도 쉽지 않은 선택이거든. 도현의 눈이 붉어졌다. 엄마가 혼날까봐 무서웠어요. 그럴 수 있어. 무서워도 진실을 말한 넌 아주 멋진 사람이야. 그제서야 이선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화장이 조금 번져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강 선생님, 제가 너무 무례했고 제 행동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녀는 허리를 깊이 숙였다. 아이를 지키겠다고 하면서 제가 가장 먼저 아이를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괜찮은 척, 당당한 척, 다 가짜였어요. 윤식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이 앞에서 하는 거짓말은 아이의 가치관을 훼손합니다. 그 한마디가 다시 공간을 조용하게 만들었다. 마치 골목의 모든 공기가 멈춘 듯 말도 숨도 사라지고 그저 묵직한 울림만 남았다. 이선주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도현이 그녀 옆에 다가가 손을 잡았다. 엄마는 이제 착해질 거예요. 그렇지? 그 말에 이선주는 껴안듯 도현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 엄마가 변할게. 약속할게. 오현경은 수첩을 닫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 사건은 양측 협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별도의 법적 조치 없이 자차 수리와 정비 비용은 이선주 씨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하시겠어요? 네,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윤식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그는 도현을 향해 작게 미소 지었다. 다음에 카페에 놀러 오렴. 빵도 같이 먹고. 정말요? 정말이지. 이선주는 살짝 고개를 들어 윤식을 바라보았다. 기회가 된다면 저도 한번 찾아가도 될까요? 윤식은 아주 짧게 망설이다가 말했다. 진심이라면 언제든지. 그 말을 마지막으로 윤식은 천천히 돌아서 제규어에 올랐다. 도현이 끝까지 그를 바라보다 손을 흔들었고 윤식은 창문 너머로 손을 들어 인사했다.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순간 이선주는 한 발짝 앞으로 다가서며 중얼거렸다. 정직함은 유산이고 겸손함은 품격이다. 그게 그분이 정말 지키고 있는 말이었구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선주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연신 사과를 반복했다. 입술은 파르르 떨렸고 두 손은 허벅지 위에서 꼭 맞잡혀 있었다.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은 닦을 새도 없이 자꾸 흘러내렸다. 제가 제 체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회사 사람들도 주변 사람들도 제가 뭐라도 되는 줄 아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아이한테까지 이렇게. 그녀의 말은 흐느낌에 자꾸 끊겼다. 도현은 그 옆에 조용히 서서 엄마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다. 엄마, 이제 안 울어도 돼. 내가 다 말했으니까. 이제 괜찮아. 윤식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체면이 무너지는 건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이선주의 어깨가 잠시 움츠렸다. 오히려 진심이 드러나는 순간은 체면이 아니라 인간을 남기죠.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한 걸음 앞에 섰다.
정직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숨기려는 마음이 사람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이선주는 눈시울을 닦으며 말했다. 저 너무 겁이 났어요. 도현이 앞에서 제가 실수한 걸 들키면 이 아이가 절 무시할까봐. 윤식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아이는 어른이 진실을 인정하는 모습을 통해 배우는 겁니다. 거짓이 아니라 용기를 따라 배우는 거예요. 그는 도현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말했다. 그리고 내 엄마는 지금 아주 큰 용기를 낸 거야. 내가 도운 거고. 도현은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나 잘한 거예요? 아주 잘했지. 윤식은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고 도현은 살짝 손을 포개듯 맞잡았다.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던 오현경이 작게 숨을 들이켰다. 어른이 되는 건 나이보다 용기네요. 솔직히 저 오늘 감탄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수첩을 닫았다. 이선주 씨, 말씀하신 대로 차량 수리 비용은 본인 부담 처리로 기록하겠습니다. 상대 측 피해는 별도로 요구하지 않으신다고요? 네,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이선주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오현경이 윤식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강 선생님, 이런 분 많지 않으세요. 경찰 생활하면서도 이런 마무리는 드뭅니다. 그저 제 방식대로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웃었다. 그리고 커피를 볶는 일은 생각보다 사람 마음도 볶게 되더라고요. 다음에 꼭 선생님 카페에 커피 한잔 하러 가도 될까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이선주는 도현의 손을 잡고 다시 한번 윤식 앞에 섰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람답게 반성할 기회를 주셔서요. 스스로 만든 기회입니다. 저는 다만 거울 하나 들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날 오후 빵집 앞 골목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윤식은 천천히 클래식카에 올라 시동을 걸었고 이선주는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한 채 조용히 재규어가 사라지는 뒷모습을 바라봤다. 도현이 물었다. 엄마, 다음에 진짜로 할아버지 카페 가보자. 이선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래, 꼭 가자. 우리 다시 잘해보자, 도현아. 응. 그리고 그 미세한 대화 속에 그들의 새로운 하루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카페 문이 가볍게 열리는 소리와 함께 작은 종소리가 울렸다. 어서 오세요. 아, 도현이 왔구나. 윤식은 로스팅기 앞에서 작업하던 손을 멈추고 문을 들어선 도현과 이선주를 바라봤다. 이선주는 편안한 복장에 옅은 미소를 띠고 있었고 도현은 손을 흔들며 밝게 웃었다. 할아버지, 저 진짜 왔어요. 도현의 얼굴엔 설렘이 가득했다. 약속을 지켜줬구나. 너무 반갑다. 윤식은 환하게 웃으며 도현을 맞았다. 이선주가 가볍게 인사했다. 선생님, 지난번 일은 정말 감사합니다. 다 지난 일인데요, 뭘. 자, 앉으세요. 금방 볶은 콩으로 맛있는 커피 내려드릴게요. 윤식이 편안하게 테이블을 안내했고 도현과 이선주는 마주보고 자리를 잡았다. 잠시 후 윤식은 아이스 초코 한 잔과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들고 왔다. 도현은 음료를 받으며 눈을 크게 떴다. 할아버지, 저 초코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아셨어요? 윤식은 작게 웃으며 말했다. 나도 어렸을 땐 초코만 좋아했거든. 커피 향과 초콜릿 향이 뒤섞이며 카페 안을 은은하게 채웠다. 이선주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조용히 말했다. 요즘은 제가 도현이한테 배우는 기분이에요. 정직하게 사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아이들이 오히려 어른을 가르치죠. 도현이 같은 아이들이 세상을 조금씩 바꾸는 겁니다. 윤식이 따뜻하게 답했다. 잠시 후 윤식은 뒤쪽 서랍에서 작은 책 한 권을 꺼냈다. 책 표지엔 작은 고래가 그려져 있었다. 도현아, 이거 할아버지가 너 주려고 준비했어. 도현이 두 손으로 책을 조심스레 받아들었다. 이게 뭐예요? 그냥 이야기책인데 내가 참 좋아하는 책이야. 책을 읽다 보면 어떤 사람으로 자라고 싶은지 생각하게 될 거야.
어떤 사람으로요? 남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보다 자기 스스로에게 당당한 사람 말이야. 내가 얼마 전에 그랬던 것처럼. 도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책을 조심스럽게 펼쳤다. 첫 페이지엔 윤식이 직접 손글씨로 적어둔 문장이 있었다. 정직하게 자라는 내가 진짜 어른이란다. 도현은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그리고 책을 가슴에 꼭 껴안았다. 할아버지, 저 이거 진짜 잘 읽을게요. 이선주는 조용히 눈시울을 붉혔다. 저도 이 아이가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정말이에요. 윤식은 그 말에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살면서 완벽하게 자라기는 어렵지만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만 보여줘도 아이들은 금세 알아요. 이선주는 밝게 웃었다. 이젠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요. 도현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 다음에도 또 와도 돼요? 물론이지. 이 카페엔 도현이 자리 하나는 항상 비워둘게. 도현이 크게 웃으며 책을 다시 품에 꼭 끌어안았다. 윤식은 창밖으로 고요히 비치는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렇게 좋은 날이 있기에 삶은 참 고맙구나. 그의 말은 조용히 퍼지며 카페 안을 다시 한번 따뜻하게 채웠다. 자, 그럼 오늘 읽을 책은 도현이가 골라줄까요? 이선주는 아이들 앞에 앉아 밝은 미소로 말했다. 도현은 기다렸다는 듯이 앞으로 나와 작은 책 한 권을 꺼냈다. 표지엔 귀여운 고래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이 책은요, 할아버지가 저한테 준 책인데 엄청 재밌어요. 오늘은 제가 읽어줄게요. 도현은 자신감 있게 아이들 앞에 앉았다. 그런 도현의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던 이선주는 아이들에게 말했다. 우리 도현이가 책 읽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너희도 집중해서 들어줄 수 있지? 네. 멀리 보육원 입구에서 오현경은 조용히 팔짱을 끼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옆에 있던 보육원 선생님이 작게 물었다. 경찰관님, 요즘 자주 오시네요. 가끔 지나가다가 보면 마음이 편해져서요. 저분이 전엔 저런 모습을 상상 못했거든요. 아이들의 목소리와 도현의 차분한 책 읽는 소리가 보육원 마당에 잔잔하게 울려 퍼졌다. 도현은 진지하게 책을 넘기며 읽어 내려갔다. 고래는 깊은 바다를 헤엄치며 생각했어요. 진짜 용기란 남이 시키는 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속 목소리를 따르는 거야. 아이들이 도현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이선주는 살짝 눈시울을 적셨다. 진짜 많이 컸구나, 도현이. 내가 엄마를 가르쳐주네. 이 모습을 바라보던 오현경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저분, 예전하고는 정말 다르네요.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싶어요. 선생님도 밝게 웃으며 말했다. 사람은 다 변할 수 있죠. 특히 아이 앞에서는요. 책 읽기가 끝나고 아이들이 하나둘 뛰어놀러 흩어지자 도현이 이선주 옆에 다가왔다. 엄마, 나 잘했어. 너무 잘했지. 엄마는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엄마도 많이 변한 것 같아. 아이들이 엄마 좋아하잖아. 이선주는 미소 지으며 도현의 손을 꼭 잡았다. 그렇게 봐주니까 고마워. 엄마는 이제 너한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될 거야. 도현이 환하게 웃었다. 나도 할아버지가 준 책처럼 멋진 사람 될 거야. 엄마도 같이 하자. 그래, 같이 하자.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던 오현경은 조용히 돌아서며 미소 지었다. 아이를 통해 배우는 어른이 가장 좋은 어른이지. 그때 보육원 입구에서 한 차가 천천히 멈췄다. 익숙한 클래식카, 짙은 녹색 제규어가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다. 차에서 내린 윤식이 밝게 웃으며 걸어왔다. 여기 좋은 일이 있다기에 한번 와봤습니다. 이선주와 도현이 놀란 얼굴로 윤식을 바라봤다. 도현은 달려가 윤식에게 안겼다. 할아버지, 나 오늘 책 읽어줬어요. 정말 멋진 일 했구나. 이선주는 살짝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선생님, 오셨어요? 윤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말했다.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은 함께 보면 더 좋으니까요. 오현경은 그 모습을 멀리서
다시 한번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야 제대로 완성된 그림 같네. 그들의 따뜻한 목소리는 오후의 햇살과 함께 보육원 마당 위로 조용히 퍼져나갔다.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빵집 주인 은미가 가꾸은 식빵을 봉투에 담으며 말했다. 윤식은 미소 지으며 받아들었다. 오늘따라 아내가 빨리 깨워서요. 빵 떨어지기 전에 얼른 다녀오라면서. 은미는 웃음을 터뜨렸다. 사모님께서 아주 현명하시네요. 윤식이 빵집 문을 열고 나오려는데 골목 맞은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오늘 빵 많을까? 많겠지. 도현이가 좋아하는 것도 남아있을 거야. 윤식은 걸음을 멈추고 그쪽을 바라봤다. 이선주는 자연스러운 차림으로 도현의 손을 잡고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둘 다 편안하고 밝은 표정이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선주가 윤식을 발견하곤 활짝 웃으며 인사했다. 아, 정말 우연이네요. 두 분도 빵 사러 오셨나 봐요? 윤식은 편안하게 웃으며 맞이했다. 도현은 밝게 웃으며 윤식에게 다가왔다. 할아버지, 저 할아버지가 주신 책 진짜 많이 읽었어요. 정말. 어떤 부분이 가장 좋았어? 고래가 용기를 내는 부분이요. 저도 이제 매일 용기를 낼 거예요. 윤식은 따뜻한 눈길로 도현을 바라봤다. 그래, 용기는 크든 작든 매일 내는 거니까. 이선주는 살짝 웃으며 도현을 바라봤다. 선생님 덕분에 도현이도 저도 참 많이 달라졌어요. 저는 그저 작은 계기였을 뿐입니다. 결국 변화는 두 분이 직접 만든 거죠. 이선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선생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정직이 유산이다라는 말, 요즘 매일 생각하면서 지내요. 도현이한테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요. 윤식은 편안하게 미소 지었다. 그럼 두 분 계속 이야기 나누세요. 저는 가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조심히 가세요. 도현이 밝게 손을 흔들었다. 윤식은 천천히 오래된 레이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빵집을 등지고 골목을 벗어나며 백미러로 작아지는 두 사람의 모습을 바라봤다. 라디오에선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윤식은 빵이 든 봉투를 슬쩍 바라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정직은 유산이고 겸손은 품격이다. 그는 그 말을 몇 번이고 다시 생각하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돈이나 성공보다 훨씬 소중한 것들이지. 그걸 깨닫기까지 참 오래 걸렸네. 윤식은 천천히 해안도로로 접어들었다. 짙푸른 제주 바다가 옆으로 펼쳐졌고 햇빛이 잔잔하게 바다 위를 반짝였다. 그는 창문을 조금 내리고 바람을 맞으며 다시 한번 중얼거렸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들은 늘 단순하더라. 소금보다 값진 것 말 한마디, 마음 하나, 그렇게 정직하고 겸손하게 사는 일. 그는 바닷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리자 조용히 웃었다. 이제야 비로소 제대로 사는 것 같네. 차는 조용히 도로를 달리며 윤식을 기다리는 아내가 있는 작은 카페를 향해 천천히 나아갔다. 그의 차창 너머로 따뜻한 햇살과 바다 향이 함께 흘러들고 있었다. 어떠셨나요? 때로는 정직이라는 단순한 가치가 삶에서 얼마나 크고 깊은 울림을 주는지 느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진실과 품격이 사람을 진정으로 아름답게 만든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종종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 있죠. 때론 작은 거짓말로 위기를 넘기고 싶고 자존심과 체면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진실만이 오래 남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직과 겸손은 어쩌면 특별하지 않은 일상의 가치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일상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순간 우리의 삶은 더 단단하고 깊어지지 않을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파동을 일으켰다면,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소박하지만 귀한 가치를 함께 지켜가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그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에도 늘 향기로운 커피처럼 따뜻한 진심과 겸손한 품격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